설아는 최근 벌어진 표절 논란으로 인해 한동안 은둔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인의 음모라는 것을 알지만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한 설아는 아직까지 싸울 힘을 잃지 않았다. 이때 우진이 설아를 찾아왔다. 표절 논란이 터지고 나서 둘 사이에 생긴 갈등과 긴장이 가득 찬 순간이었다. 설아 씨,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답은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대로 정인이 원하는 대로 될 순 없잖아요. 설아는 우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복수라는 길이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우진의 말을 곱씹으며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우진 씨, 당신도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인이 저지른 일들. 당신도 그걸 알고도 방관했잖아요.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정인의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모두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 있었다. 내가 모른 채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도울게요. 그 순간 설아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다시금 솟구쳤다. 우진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었지만 지금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뿐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한편 현우는 가짜 원작자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는 그를 상대로 진실을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더 이상 정인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원작자는 현우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도 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알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하지만 정인이 내게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난 그걸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현우는 다시금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돌아올 시간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이 설아를 구할 수 있어요. 원작자는 현우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가 진실을 밝힌다면 자신의 명예와 정인의 보복이 걱정되었지만 진실을 덮어둔다면 더 큰 죄책감이 그를 압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시각 설아는 정인을 찾아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설아, 정인 씨,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무고죄로 말이죠. 이 모든 음모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았나요? 정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설아를 마주했다. 그녀는 이미 설아가 고소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설아 씨, 그렇게 해봐요. 하지만 그 결과가 당신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표절 논란을 없애는데 내가 얼마나 큰 힘을 쓸 수 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설아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정인이 자신의 뒤에서 어떤 일을 꾸며왔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를 끝까지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인 씨, 당신이 날 이렇게 몰아넣으려 했다는 것, 이젠 나도 끝을 봐야겠어요. 정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은밀한 제안을 던졌다. 내가 이 표절 논란을 없애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설아는 그 제안에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물었다. 어떤 조건이죠? 정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포커페이스에서 빠지세요. 그리고 나와의 복수전을 멈춰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요. 설아는 그 조건을 듣자마자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맞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가야 할 복수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복수를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정인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난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끝까지 가볼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설아는 그 자리를 떠나며 중얼거렸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설아는 정인의 제안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주했지만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다시 결의를 다졌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해. 설아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다짐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다. 다음날 설아는 현우를 찾아갔다. 가짜 원작자를 설득하려고 애쓰던 현우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설아는 현우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설아, 현우 오빠,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 정인의 음모에 대해 진실을 말하겠대?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쉽지 않아, 설아야. 그도 정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가 두려운 것 같아.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정인은 내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가 자포자기할 때까지 몰아붙이려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서두르고 있어. 그 사람도 진실을 말하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설아는 현우의 말을 믿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알겠어. 나도 기다릴 테니 그 사람 설득을 꼭 성공시켜줘. 그녀는 현우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떠났다. 같은 시각 정인은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설아가 아직도 자신과 협상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 정인은 한 차례 더 설아를 압박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설아, 너는 결국 내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그 논란을 없애줄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주련이 들어왔다. 엄마, 이게 뭐야?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주련은 격한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흔들며 정인에게 다가왔다. 정인은 놀란 얼굴로 주련을 바라봤다. 주련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흥분해? 아빠와 당신이 나 몰래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어. 설마 나까지 속이려고 한 거야? 주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창과 정인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듣고 난 후 충격을 받았다. 정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어. 내가 몰랐어도 되는 문제였다고. 그러나 주련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 난 이 가족의 일원이고 당신과 아빠가 나를 속여가면서까지 일을 진행해 왔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정인은 주련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말이 통하지 않았다. 주련아, 이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어.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당신들이 날 이렇게 기만하고 배신하면서 말이야?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어. 주련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가버렸다. 주련은 바로 설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인 정인을 신뢰할 수 없었고 설아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하려 했다. 그녀는 설아의 집 앞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눌렀다. 설아는 문을 열고 주련을 맞이했다. 주련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설아는 예상치 못한 주련의 방문에 놀라며 물었다. 설아 언니, 난 진실을 알고 싶어. 내가 아는 것과 엄마가 말해주는 건 다 너무 달라. 언니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지? 언니가 표절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주련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설아는 주련의 간절한 표정에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주련아. 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내 엄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표절 논란을 일으킨 거야. 주련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엄마가 날 속였던 거야?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를 믿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련아,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나도 알아.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을 겪어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 몫이야. 설아는 따뜻하게 주련을 위로했다. 한편 정인은 자금난에 빠진 상태였다. 그녀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뻗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결국 정인은 제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우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현우 감독,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자금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현우는 정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정인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없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인 씨, 자금을 구하는 건 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도 지금처럼 독단적인 행동을 멈춰야 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정인은 현우의 말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말대로 모든 걸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정인은 현우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 자리에서 현우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는 정인의 독단적인 방식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인은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현재의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다. 현우 감독님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현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나도 알고 있어요, 정인 씨. 하지만 당신의 방식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 배가 침몰하면 모두 끝이에요. 정인은 그런 현우의 말에 차분해지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협조를 구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뒤에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주련이 설아와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설아의 말을 듣고 나서도 주련은 여전히 어머니인 정인을 완전히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설아 언니, 내가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럴 수 없어. 그녀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우리 엄마야. 설아는 그런 주련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주련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같은 복잡한 감정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주련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하지만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아. 내가 그걸 알아야 해. 주련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언니. 그렇지만 나에겐 너무 힘든 일이야. 엄마를 배신하는 게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 사이 설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표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단순히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인을 공격할 새로운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인의 스폰서와 관련된 불법적인 계약들이 있었다. 이제 끝장을 봐야 할 때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어. 설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자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인 또한 설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조 작가에게 압박을 넣어 설아가 표절을 했다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보조 작가는 그 압박 속에서도 두려움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정인 대표님, 정말로 이걸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설아 작가가 완전히 무너질까요? 정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면 나는 너를 메인 작가로 만들어줄게. 너도 이 바닥에서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 보조 작가는 정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정인이 제안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인의 요구대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 내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그 대신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한편 설아는 정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고 정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을 폭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에게 남은 가족과의 관계였다. 설아는 그동안 복수만을 생각해 왔지만 복수가 끝난 뒤 자신의 삶에 무엇이 남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가 끝나고 나면 내게 남는 건 뭐지? 그때 현우가 다가와 설아를 위로했다. 설아야, 넌 이 일을 하고 나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복수는 끝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네가 원하는 삶을 다시 찾아야 해. 설아는 현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수의 끝이 자신에게 남은 삶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공허함만 남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 없이 이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현우 오빠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은 끝을 봐야 해. 그때 정인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만나고 있었다. 그 인물은 정인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새로운 투자자였다. 정인은 그 투자자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도 쉽게 넘어갈 인물은 아니었다. 정인 대표,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자금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뭐뇨? 정인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당신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냉정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난 잃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체적인 보장을 내놓으세요. 정인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설득을 시도했지만 투자자는 끝까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설아는 마침내 기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모든 것이 끝날 순간이 다가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긴 시간 동안의 고통과 분노를 올리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이제 끝을 내야 할 시간이야. 그러나 그 순간 우진이 다시 설아를 찾아왔다. 그는 설아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설아 씨,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난 당신을 도우려고 왔어요. 설아는 우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이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됐어요. 우진은 설아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설아 씨, 당신 혼자 이걸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싸울게요. 우린 함께 할 수 있어요. 설아는 우진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진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우진은 그런 설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내가 언제든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설아는 우진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자와의 만남 장소로 향했다. 설아는 기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마침내 성과를 이루려 하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결의를 다졌다. 기자와의 만남 장소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무거웠다. 머릿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문정인과의 끝없는 갈등, 그리고 우진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설아는 그동안 자신을 옥죄어 왔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 했다. 그 시각, 정희는 설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설아가 준비한 폭로가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 것임을 직감했다. 정희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던지기로 했다. 정희는 설아의 기자 회견을 막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설아가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우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진아, 네가 나를 도와야 해. 지금 설아가 기자와 만나서 모든 걸 폭로하려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린 같은 배를 탔다고. 우진은 정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던 정인이 이렇게까지
뒤에서 자신을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혼란스러웠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설아 씨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 커리어도 끝이 날 거잖아요.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진을 설득했다. 우진아,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 설아를 막고 그 기자와의 만남을 무산시키는 거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넌 더 이상 이 문제로 고통받지 않아도 돼. 우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설아가 자신을 향한 복수를 완성시키기 위해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해. 설아는 기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한 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조용한 카페였고 기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설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는 설아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 박 작가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 왔네요. 준비는 되셨죠? 설아는 기자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건 문정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스폰서 계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나에게 씌우려 했던 표절 혐의에 대한 반박 증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설아의 자료들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정도 증거라면 확실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문정인은 물론 연예계 전체에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묵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지. 문정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드러날 테니까.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우진이 나타났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카페에 들어와 설아에게 다가갔다. 설아 씨, 그만둬요. 더 이상 이 일을 끌고 가면 안 돼. 설아는 우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우진 씨, 대체 왜 여기 온 거예요? 난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중이에요. 당신도 이 일의 피해자인데 왜 나를 막으려는 거죠? 우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나도, 당신도, 그리고 이 업계 전체가. 설아는 우진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문정인이 저지른 죄악은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기자는 설아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곧 그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설아는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고 마침내 문정인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않았다. 우진이 남긴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일이 끝나면 넌 많은 걸 잃게 될 거야. 우진의 경고처럼 설아는 이 복수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일지 불안에 휩싸였다. 카페를 나선 설아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일상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다.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야.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문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설아가 자료를 넘긴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다. 문정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고 자신이 세운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설아가 진짜로 이 모든 걸 터뜨린다고?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수단으로 권영석을 떠올렸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위해 여러 번 위험한 일들을 처리해왔고 이번에도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정희는 영석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듯 명령했다. 영석 씨, 당장 움직여야 해요. 설아가 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녀가 기자에게 넘긴 자료를 없애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영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정인 씨,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어요. 정희는 영석의 말을 무시하며 다시 한번 강하게 나섰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영석은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알겠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우린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각 현우는 설아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는 설아가 정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궁금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준비된 상태였다. 현우는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설아야, 이게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내가 복수를 완성하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어줄게. 설아는 현우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현우 오빠.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이 길을 선택했고 끝을 봐야겠어. 현우는 설아의 결단력에 감동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모든 걸 끝내고 나면 난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설아는 현우의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기자와의 인터뷰 준비를 완료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끝까지 가볼 거야. 한편 우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설아가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설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면서도 그녀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다. 우진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돌아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지금이라도 설아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 그때 주련이 우진을 찾아왔다. 그녀는 우진의 방에 들어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주련 역시 어머니와 설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오빠, 설아 언니가 진실을 밝히려는 거 알아. 난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 근데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진은 주련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주련아, 난 이제 정인을 막을 생각 없어. 그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설아가 오라. 그리고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해. 주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우진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았어, 오빠.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같이 있을 거니까. 정인은 영석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창이 들어왔다. 그는 정인을 향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인아, 이제 다 끝난 것 같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 정인은 태창의 말에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난 마지막까지 버텨볼 거야. 내가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 이미 설아가 모든 자료를 넘겼잖아. 우리도 이제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태창은 체념한 듯 말했다. 정인은 그런 태창의 말을 듣고 분노에 차오르며 소리쳤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하지만 그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설아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설아는 기자에게 자료를 넘기고 난 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려 했지만 그 끝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질지 두려웠다. 기자는 설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설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차분하게 대답했다. 복수가 끝나면 난 나를 다시 찾아야 할 거예요. 이 모든 걸 잃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기자는 설아의 결단에 감동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하나둘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인은 설아의 폭로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실패를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든 걸 잃었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도 내 자존심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했던 선택들을 되돌아봤다. 설아의 폭로로 인해 문정인의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기자를 통해 세상에 밝혀진 문정인의 악행은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인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연예계는 혼란에 빠졌고 정인 엔터는 곧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인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권력과 명예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과 배신뿐이었다. 정인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벌여온 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정인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정인 씨, 이제 우리 모두 끝났어요. 당신도 알겠죠? 설아가 폭로한 자료들,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정인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도 알아. 모든 게 끝난 걸 알아. 상대방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정인 씨,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없어.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우리가 저질러온 일들에 대한 대가니까. 정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난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전화가 끊기고 정인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렇게 잃어버리게 될 줄이야. 한편 설아는 드디어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복수를 완성했다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각보다 무겁고 복잡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다. 복수가 끝나면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이 찾아왔다. 설아는 현우를 찾아갔다. 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설아야, 다 끝난 거지. 이제 내 복수는 완성됐어.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 설아는 현우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오빠, 복수를 끝내면 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아. 더 공허해. 현우는 설아를 위로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복수라는 게 그래. 그 끝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공허함만 남는 거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거야. 설아는 현우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수로 인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도 깨달았다. 맞아.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 난 내 옆에 있을 테니까. 설아는 현우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고마워, 오빠. 나도 이제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아볼게. 우진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설아의 폭로가 현실로 드러나자 그동안 자신이 엮여있던 스폰서 문제들이 모두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는 그동안 정인의 조종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 충격에 빠졌다. 이게 내 잘못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문득 설아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 복수의 과정에서 우진 역시 피해자가 된 것 같았다. 우진은 설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설아의 집 앞에서 우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설아는 우진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차분하게 문을 열었다. 우진 씨, 무슨 일이에요? 우진은 설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설아 씨, 난 당신의 복수를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설아는 우진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동안 우진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원망도 사라진 상태였다. 우진 씨, 이건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난 이제 모든 걸 끝냈어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설아 씨, 난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 씨, 이제는 당신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해요. 나도 그랬듯이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어요. 우진은 설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정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항복하는 것뿐이었다.
정희는 변호사를 불러 마지막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겠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다. 정인 씨, 이게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쌓아왔던 제국이 결국에는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설아는 기자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복수는 이제 끝났지만 그 끝에서 남은 건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설아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다.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겠어.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그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복수를 끝냈지만 그 끝에는 예상보다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자신이 이뤄낸 결과가 진정으로 옳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설아는 현우와 다시 만났다. 그와 마주 앉아 설아는 그동안의 일을 돌아보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를 끝냈지만 아직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오빠,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 정말 이게 옳은 일인지조차 모르겠어. 현우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설아야, 내가 한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는 내 방식대로 진실을 밝혔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후회하지 않아도 돼.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끝에 남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을 텐데.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너는 그동안 겪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해. 설아는 그의 말에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 복수가 끝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 시각 정희는 모든 걸 잃은 채로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권력, 명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녀를 떠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는 것뿐이었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정희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중에는 영석도 있었다. 과거의 정인을 위해 일하던 영석도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정인에게 남긴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영석 정인 씨, 난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에요. 정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후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우진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는 설아와의 대화 후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우진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정인의 조종 아래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어.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할 시간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주련 역시 그동안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었다. 어머니인 정인의 잘못을 알게 된 후 주련은 마음이 무거워졌고 자신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엄마의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한 걸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느꼈다. 주련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아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복수를 끝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 이제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였다. 설아는 다시 한번 현우를 찾아갔다. 오빠, 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찾아갈 거야. 현우는 설아의 결단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설아야.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시간이야. 난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니까. 설아는 현우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정희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로 했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야.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 변호사는 그녀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설아는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야. 더 이상 복수는 없어. 현우는 설아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며 그녀를 응원했다. 맞아, 설아야.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시간이야. 난 언제나 내 옆에 있을게.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유로움과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설아와 정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복수와 억울함이 가득했던 시간들은 끝이 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설아는 복수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복수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한편 정희는 여전히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정희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정희는 과거의 죗값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그녀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모든 걸 잃었어. 내가 지키고자 했던 건 다 사라졌어. 이제 남은 건 나 혼자야. 정희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때 정희는 마지막으로 설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설아와 대면해보고 싶었다. 정희는 그동안 설아에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정희는 설아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설아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지만 곧 문을 열고 정인과 마주했다. 정인 씨, 여긴 왜 온 거죠? 정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아야, 난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그동안 내가 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설아는 정인의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동안 정인을 원망해왔지만 이제는 그 원망도 사라진 상태였다. 정인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인은 설아의 말을 듣고 잠시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 설아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 후회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아. 설아는 정인의 눈물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당신도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설아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시각 우진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정인의 조종 아래 살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진은 설아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된 후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설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설아 씨에게 뭐라고 해야 하지?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사과할 수 있을까? 우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한편 주련은 어머니 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주련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찾아갔다. 정인은 주련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주련아, 너도 알지?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사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련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해. 엄마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외면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이었어. 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주련아, 너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줄 몰랐어. 주련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 이제 우린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갈등이 끝난 후 설아와 정인, 우진, 주련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잡한 과거와 마주했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설아는 복수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인과의 대면 이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설아는 한적한 공원을 걸으며 현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건 복수의 끝이 항상 그런 거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어왔고 이제는 그 공허함을 채워야 할 때야. 복수는 끝났지만 내 삶은 아직 남아있잖아.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런데 그 시작이 두려워. 두려운 게 당연해. 누구라도 그럴 거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설아는 현우의 위로에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 얻은 것이 공허함일지라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정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었고 이제는 자신의 죗값을 치를 차례였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차분히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고백했다. 문정인 씨, 그동안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희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죗값을 치를 준비를 마쳤다. 우진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인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난 후 그 역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진은 설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 촬영인가? 참 많이 변했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촬영장을 둘러보았다. 과거에는 정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배우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우진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일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아 씨에게도 고마워해야 할까? 그녀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으니까. 우진은 웃으며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주련은 어머니 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주련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그녀가 어머니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주련아, 미안해. 내가 너에게 상처만 남겼구나. 정희는 주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주련이 자신을 용서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련은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하며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엄마,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정희는 주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기자는 설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 작가님,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설아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복수와 억울함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저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자는 설아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제 설아에게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감옥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다. 그 과정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만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도 끝났어.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지. 정희는 감옥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싣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었다. 우진은 새로운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 그는 설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독립적인 배우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우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길을 갈 거야.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 다시금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설아는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더 이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해. 설아는 조용히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유와 새로운 기회였다. 모든 갈등이 끝난 후 설아와 우진, 정인, 주련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자신만의 미래였다. 설아는 복수를 마치고도 마음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복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고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과정만 남아 있었다. 한적한 카페에서 설아는 현우와 앉아 있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빠, 이제 모든 게 진짜로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복수에만 매달렸던 내가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설아야,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은 누구라도 버거웠을 거야. 그런데도 잘 견뎌냈고 이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는 나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야겠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볼게.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어. 이제 넌 복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니까. 설아는 현우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복수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정희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령과 마주했다. 그녀는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주련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상처만 줬어.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됐어. 주련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 난 엄마를 용서해.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그 실수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엄마를 사랑해. 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주련아. 내가 있어줘서 그나마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제 정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감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우진은 새로운 드라마 촬영장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정인의 악행이 드러난 후 우진은 다시금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정인의 조종 아래에 있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내 선택을 할 차례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갈 거야. 우진은 웃으며 촬영에 임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첫 작품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 그리고 복수를 마친 후 느꼈던 감정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복수를 초월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볼 거야.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서 나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야지. 현우는 설아의 결심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설아야, 난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걸 응원할 거야. 내가 복수를 끝냈듯이 이 이야기도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희는 감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내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정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주련은 우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련아,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가야겠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그래, 오빠. 우리 둘 다 많은 걸 잃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동안의 고통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설아는 첫 작품을 완성하고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그녀의 작품은 복수를 끝낸 후의 삶을 담아내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 작가님, 이번 작품은 복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를 다룰 생각이신가요? 복수는 제가 겪은 일들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저의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기자는 설아의 답변에 감동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제 설아는 복수를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설아, 우진, 정인, 그리고 주련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끝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말했다. 오빠, 이제 나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야.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설아야.
난 언제나 내 옆에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설아는 현우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과거가 아닌 자신만의 미래였다. 이제 스캔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설아, 정인, 우진, 그리고 주련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며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